시진핑도 중국몽을 외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 무력을 가지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점령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통치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뭐 지정학적으로 또는 TSMC 때문에 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금 지역이 됐고, 점령은 당하더라도 상당한 중국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확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람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워낙 글로벌 경제도 맞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막 이것까지 어떤 트리거가 된다고 하면 정말 위기가 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일어난 사건 보면은 거의 학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 뭐 아이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뉴스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수백 명 집단 학살당했다 뭐 이런 뉴스들. 거기에 또 맞대응한 이스라엘의 반격에 의해서 그쪽도 그 이상.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가는 어떤 확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닐까? 명분 없는 전쟁으로 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진영 논리라든지 누가 문제를 일으켜서 막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저거는 이제 거의 진흙탕 싸움처럼, 물론 이제 그 두 국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국제 명분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뭐 국제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를까. 물론 이제 강력하게 뭐 학살이라든지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국제사회가 뭉쳐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확전이 되겠지만,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하마스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끼어들려고 하는 게 1번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명분 없는 이런 데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마스가 원하는 게 사실 뭘까? 이게 이제 계속 고민이잖아요.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장시켜서 해결되지 않는 소위 중동 평화 문제라든지 팔레스타인 건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는 수준의 문제냐, 아니면 정말 끝까지 한번 이번에는 아니고 최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한번 가자 지구를 수복해 보자는 거냐. 그거가 지금 계산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특정 국가를 지원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더 크게는 뭐 이런 데 끼어들 나라가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이제 미국이 만약에 군사력을 투입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확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면 다른 나라들이 투입하기 어렵죠.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아마 흐름을 만들어서 가려는 게 미국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번져나갈지 모르겠고, 또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또 거기에 뭐 지금 항공모함을 그냥 갖다 배치하는 정도지만 또 어떤 식으로인가 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더 이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의 염원인 대만 수복 이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 다 불확실하잖아요.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과연 할까, 하마스가 공격할까, 뭐 이런 것도 다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그 중동 이 소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있는 데서 아마 중국에 신경을 못 쓸 거고 그렇다면 중국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이 물론 대만 통일은 사실은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당위성을 가지고. 대만은 원래 중국의 영토인데 저게 지금 떨어져 나가 있으니 홍콩도 중국으로 돌아왔고 마카오도 중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만도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입장이에요. 기본 입장. 그러면은 위대한 중국,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도 중국몽을 외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첫째, 지금 이 대목에서 또 다른 침략자가 돼서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쓸 것인가? 아, 평판, 그러니까 그렇죠.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둘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혹시 두 개의 전장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특히 미국의 개입은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에서는 못 옵니다. 그죠? 지금 그렇죠. 일본의 8개 기지에서 이미 양안에 유사 문제가 생기면 참여를 한다고 그랬고 우리도 평택기지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지상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군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출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물리치고 대만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혹시 대만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무력 침공을 시도했고 통일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진핑의 권좌가 더 위험해진다. 이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 온건주의자들도 있고 강력한 이 반중주의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진핑이 무력을 가지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점령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통치하려고 그러느냐. 대만은 사실은 갖고 있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한다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저게 확전이 되고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죠. 복잡해진다면 그러면 지금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 군사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최후에 할 수 있는 거고 무력 침공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는 대만을 압박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벌써 시작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대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을 그렇죠. 이기면 네. 다시 이거 다시 찾는 건데 이기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렇죠. 이제 뭐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안 들려오잖아요. 그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양안,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거기는 뭐 지정학적으로 또는 TSMC 때문에 지경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금 지역이 됐고 이미 바이든이 공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매우 어렵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까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 1월에 대만 선거가 있고요.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만 선거도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물론 이제 원사이드하게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몇 퍼센트 앞서고 있는데 지금 이 나머지 그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가 지금 물밑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일화. 만약에 단일화하면 단일화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워낙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 흐름이 간다면은 단일화가 되면은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민진당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제일 선호한 건 아무래도 국민당 후보겠죠. 그렇죠. 국민당 후보가 만약에 안 되면 이 민중당의 이 후보가 되는 것이 라이칭더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켜볼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면 미국 대선을까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러니까 혼란한 틈에 이게 복잡해지면 할 수도 있다. 뭐 그건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의 여력이 그렇게 전쟁으로 이거 흐름을 끌고 가기가 만만치가 않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래요. 그래서 할 거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할 거다. 그러니까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미국과의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냥 감안을 해버리면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때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것이냐. 네. 왜냐하면 아까 독재자의 특성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하마스도 그렇지만 뭔가 그렇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네, 네. 푸틴도 그렇고요. 네. 그냥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푸틴도 그거를 예상하지 못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 안 그러니까 좋죠. 야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도 저랬다가 저게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 할 거다. 일으킬 수는 있어요. 공격을 할 수는 있다. 당연히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걸 우리가 계속 끌고 가가지고 이기거나 혹은 확실하게 뭐 며칠 내로 장악을 하거나 물론 이제 대만 내부에서도 아무도 안 도와주면 2주 안에 점령될 거다라고 대만의 그런 이제 그 시각도 있죠. 그게 이제 72시간과 336시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72시간 버텨서 미국이 도와주면 반격이 가능하고 안 도와주면 336시간 14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끝날 거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나기는 어렵죠. 이제 점령은 당하더라도 상당한 중국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말로는 2027년까지 다 저 전쟁 준비 해놔라. 지금 센가쿠 열도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뭐 어선 충돌하고 막 하면은 지금 이미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교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점령 준비해라. 당연히 가서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5개 전투구 중에 거기 가면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시진핑은 어쨌든 이 20기 공산당 20기 안에 대만을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는 끝나야 된다. 이런 걸 뭐 공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떠돌아다녀서. 예, 맞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실제로 시진핑이 내가 이 27년까지가 20기 회기인데 그 안에 대만을 꼭 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문서에서. 다만 이제 뭐 회의할 때나 이럴 때는 할 수 있겠죠. 주로 그런 게 나오는 거는 미국 서태평양 사령부, 미국의 군부 쪽에서 주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미국의 군부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사실은 대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만 사람들의 반감이 제일 많은 게 걸핏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만 불쾌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보길래, 그러니까요. 물로 보길래.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하면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만 독립주의자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무력 공격을 이렇게 좀 피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대만 독립을 선포하거나 대만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랑 같이 하거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중국도 함부로 무력을 안 쓰겠다라는 거가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력을 쓴다고 해서 100% 성공할 가능성도 사실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쓰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사회에 그 소위 침략자가 될 필요도 없고,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은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 그게 부품이 됐든 뭐가 됐든 한 40%는 중국과 연합이 돼서 가야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중국도 안 되고 세계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러시아의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네. 러시아는 그런 흐름, 그런 기초 기술력도 제조력을 안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이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없었고, 다만 원유, 가스, 지하 자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중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중국 내부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그런 견제를 받고 그러면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중국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진핑의 대만에 대한 그 확고한 욕심이랄까 그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중국 인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대만은 우리 땅이고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국력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쳐서 복속시킬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은 그런 식의 통일이 미래 중국에 도움이 될 게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게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강력하게 주창을 하는 소위 애국주의 세력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의 민주진보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중화인민공화국한테 중국은 대만은 통치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뭐 청나라 시대 때 그랬고, 옛날에 다 버려진 땅이었지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져서 이 소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할양이 됐었지만 네. 중국한테 통치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였냐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일부 어필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데다가 엊그저께가 쌍십절이었는데 네. 원래 중화민국 건국 112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만 내부에서 대만 건국 112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전 총통인 마잉조 총통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112년이 됐냐. 중화민국이 112년이 됐지.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 여기 있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자기는 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지금 양측이 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누구도 뭐가 자기네 구조가 맞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라이칭더 후보가 3명이 후보인데 지금 그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권당 프리미엄이 한 30% 된다고. 네네. 거기서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딱 그 콘크리트 표만 가지고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진당도 고민이 많고,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섣불리 대만에 대한 꼭 공격이 아니더라도 강공책을 쓰게 되면 대만 사람들을 또 이렇게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천수이비엔이나 이런 그 총통 선거에서 주롱지 당시 총리가
만약에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진보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그날 밤에 대만 사람들의 약 3%에서 5%가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라 그러고 민진당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면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중국 상황 그다음에 중미 관계 상황을 봐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 갑자기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군대도 난리 났습니다. 국방부장이 그 방산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뭐 종적이 묘연하고요. 로켓굿 사령관은 공식적으로 부패에 연루됐다고 발표가 됐고 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지금 전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뭘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게 상식적인 관측이에요. 그런데 워낙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요즘 많으니까 자주 일어나니까 예, 좀 조심스럽긴 네. 합니다. 하여튼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한미군서부터가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그러니까요.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거는 또 불안불안하긴 해요. 바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중국도 두 개의 전장을 운영해야 돼요. 그러네. 중국도 중조 우호 협력에 의해서 해줘야죠. 그런데 중국이 못 믿어오니까 지금 사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한 거거든요. 네. 러시아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또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구조상 굉장히 불안한 구조인데 하여간 이게 묘하게 얽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막 그런 게 일어나기는 뭐 당연히 방비는 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